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석 모형을 만들고 실제 화석과 비교해보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디지털 교과서의 실가면 콘텐츠를 이용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먼저 교과서 36쪽입니다. 화석을 본 적이 있죠? 네,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궁금했을 겁니다. 시작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어떤 물체를 찍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생긴 모양은 네, 타원형에 가깝고 주름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아래에 있는 보기 내용 중에서는 뭐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조개 껍데기 맞습니다. 네, 조개 껍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입니다. 찰흙에 찍혀 있는 이 물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개 껍데기와 모양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개 껍데기가 찰흙에 찍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 그렇죠. 조개 껍데기에 단단한 껍질이 자국을 이렇게 남긴 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 화석은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과거의 그 생명체들이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화석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준비물을 보겠습니다. 찰흙판, 잘 알고 있는 찰흙판이에요. 그다음 찰흙 반대기. 찰흙 반대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찰흙입니다. 찰흙. 찰흙인데 그냥 찰흙이면 손에 이제 좀 많이 묻겠죠. 그래서 처음에 찰흙을 받으면 몇 번 손으로 눌러주거나 바닥에 이렇게 쳐줘서 좀 손에 묻지 않도록 그런 상태까지 만들어주고 평평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의 흔적이 남는 화석 모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껍질이 좀 잘 선명하게 보이는 조개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꼬막 껍데기를 이용하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알지네이트 반죽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알지네이트 반죽은 혹시 치과 같은 곳에 가면 치아 견본 이런 거 떠놓은 그런 모형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약간 분홍색의 그 고무같이 되어 있는 재질. 네, 그게 알지네이트 반죽이에요. 그래서 얘는 물과 결합하면 좀 빨리 굳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우리가 오늘 만들 때는 찰흙 반대기에 이렇게 공간 홈을 내고 거기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집어넣어서 굳혀서 모형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이 알지네이트 반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모형과 비교해 볼 실제 화석, 조개 화석 표본이 있으면 좋겠죠. 네. 자, 만드는 과정을 차례대로 영상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네, 잘 봤죠? 네, 찰흙 반대기가 있으면 이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에 주름이 확실히 보이게 꾹 한 번에 이렇게 깊숙이 눌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찰흙 반대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가운데 한 개만 찍지 말고 여러분들은 4개에서 5개 정도 충분하게 공간 간격이 나올 수 있게끔 찍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네, 알지네이트 반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굳기 때문에 이 알지네이트 반죽을 쓰기 위해서는 바로 실험 직전에 이제 이걸 서로 물과 결합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먼저 비율은 알지네이트 가루를 1이라고 봤을 때 물을 2라고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종이컵에 알지네이트 가루를 붓고 개의 2배 높이만큼의 물을 채운 다음에 걔를 천천히 섞어가면서 만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조금 더 늦게 굳도록 만들고 싶다 할 경우에는 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되겠죠. 하지만 가급적이면 1대2의 비율을 지키고 직접 이 실험을 하기 직전에 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겉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정도 굳었는지 확인이 되겠죠.
잘 굳었다 생각되면 이제 조심해서 찰흙 반대기에서 알지네이트 조각을 떼어내는데, 이렇게 떼어낼 때 일단 조심해야 할 점이, 알지네이트 이 굳은 조각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찰흙 반대기에 찰흙이 묻어오는데 얘를 손으로 긁어서 빼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만든 화석 모형의 이 주름이 깎이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부서지지 않게 조금 조심해서 털어내도록 하고, 붓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털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모형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잘 봤나요? 네. 완성된 모형과 실제 조개 화석을 같이 두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 화석과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조개 모양이죠. 네, 그렇죠. 줄무늬, 주름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까요? 모양이 같죠. 네, 크기도 같고, 네, 무늬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네이트 반죽으로 만든 모형 화석은 짧게는 2분 정도 만에 만들어져요. 이 알지네이트 조각이 2분 만에 굳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분이라는 짧은 시간, 하지만 실제 조개 화석은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겠죠. 그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실제 화석은 굉장히 단단해요. 여러분들 만져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알지네이트로 만든 모형 화석은 조금 무르죠. 네. 단단함에서 차이가 있고, 색깔과 무늬도 실제 화석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선명하고 깨끗하죠. 네. 이렇게 화석 모형을 만드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화석이 만들어져서 발견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7쪽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과정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영상으로 확인을 할게요. 자, 먼저 1번과 2번 과정은 일단 생명체, 나뭇잎 같은 이런 생물들이 죽게 되죠. 죽게 되면 그 죽은 생명체가 이제 호수나 이렇게 이런 바닥에서 퇴적물이 위에 이렇게 쌓이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주로 물이 되겠죠, 물. 그래서 호수나 바다에서 이런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3번, 4번, 5번 과정을 좀 보면 지층이 있는데 지층마다 색깔이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죠. 실제로 지층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지층이 세월의 차이로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색깔의 차이를 조금 선명하게 둔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위에서 또 다른 지층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5번 단계로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침식이라고 합니다. 좀 깎이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때로는 융기돼서 튀어 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지층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계속 깎이고 하다 보니까 저 깊은 곳에 들어 있었어야 할 화석의 이 흔적이 결국 우리가 있는 세상 밖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화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정을 영상으로 살펴볼게요. 네, 잘 살펴봤나요? 네. 이렇게 호수나 바다 밑에서 생물 위에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층이 좀 단단해지고 결국 지구 내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지층이 융기 또는 침식되면서 그 속에 묻힌 생물이
화석으로 외부에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교과서에는 이제 실감형 컨텐츠라고 하는 실감나는 그런 영상 컨텐츠가 있어요. 그걸 직접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먼저 교과서 36쪽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AR이라고 돼 있죠.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을 뜻합니다. 증강현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증강현실 컨텐츠예요. 아래쪽에는 AR 마커라고 돼 있습니다. AR 마커. AR 마커를 한번 눌러볼까요? 네, 그렇죠. 이런 마커가 카드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 차시에서는 총 6가지 카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삼엽충 화석, 고사리 화석, 나뭇잎 화석, 물고기 화석, 새 발자국 화석, 공룡알 화석. 그렇죠. 이렇게 6가지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실감형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을 해야 돼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이 화석에 해당되는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마크를 이용해서 직접 관찰하고 조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마커들은 출력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화면에 띄워준 채로 스마트폰 태블릿을 여기에 비춰서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활동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태블릿으로 이 화석 관찰하는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석 마커는 이렇게 선생님이 종이로 뽑아놨어요. 이미 출력을 해놨습니다.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마크가 보이죠? 네. 자, 이 움직일 때마다 어떤 마크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화석의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확인되나요? 그럼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삼엽충 화석입니다. 삼엽충 화석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도 시킬 수 있고 축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회전도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을 회전, 확대, 축소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죠. 삼엽충의 이 껍질의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남은 것으로 지금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사리 화석을 한번 볼까요? X를 누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음 고사리 화석 쪽으로 마크를 옮겨주면 바로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자, 고사리 화석은 봤더니 그렇죠. 줄기와 잎의 단단한 부분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았죠. 그래서 고사리 화석은 이런 흔적으로 화석이 되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나뭇잎 화석을 한번 볼까요? 단풍잎이죠. 단풍잎. 나뭇잎 화석. 단풍잎도 단단한 부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면 식물도 이렇게 줄기와 잎 부분에 이제 잎맥이라든지 이런 단단한 부분들이 화석으로 충분히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풍잎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고기 화석을 살펴볼까요? 물고기 화석은 이 단단한 뼈가 있기 때문에 뼈 모양으로 이렇게 물고기가 살아남은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앞에 봤던 이런 생명체들의 화석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시대에 이 지층이 있었던 그 시대에 여기는 그 생명체가 살던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물고기가 살았으면 여기는 그렇죠. 호수나 바닷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뭇잎이나 고사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뭇잎, 고사리가 살 수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새 발자국을 한번 볼게요. 새 발자국은 이 발자국 자체가 실제로 묻힌 게 아니죠. 묻힌 건 아니겠지만 어떤 무른 지형에 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겼던 발자국이 그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그대로 보존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새 발자국 화석도 있지만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곳 그런 곳들도 많이 보이고 있죠. 자, 여섯 번째는 이제 공룡알 화석입니다. 공룡알은 이 껍질의 단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석이 되어서 우리에게 흔적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6가지 화석을 여러분들이 확대, 축소,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실감나게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네, 처음에 생명체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죽은 생물이나 나뭇잎 등이 호수나 바다의 바닥으로 이렇게 실려 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물의 운반 작용에 의해서 네, 그 위로 다른 퇴적물들이 막 쌓이게 되겠죠. 네. 이 퇴적물들은 뭐 한 번에 쌓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을 거쳐서 여러 겹으로 쌓일 수도 있겠죠. 퇴적물이 계속 쌓여가면서 그 속에 묻힌 생물은 결국 화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구 내부에 어떤 힘이 발생합니다. 이런 힘들은 지층을 때로는 솟아오르게 하고 때로는 꺼지게 하고 때로는 무너지게 하고 네 그렇죠. 침식 깎이게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그 속에 갇혀 있었던 네, 화석 모형이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화석을 우리가 발굴해내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실가면 컨텐츠도 함께 살펴보는 그런 활동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해서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퇴적물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퇴적물이 쌓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 퇴적물을 쌓을 수 있는 주로 이제 물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호수나 바닷가에 해당이 많이 되겠죠. 동물의 뼈, 이빨, 껍데기, 식물의 잎, 줄기 등과 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화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화석 산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석 산출지에서 우리 가까운 경기도에는 이제 화성이 보이겠죠. 화성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반도 최초의 뿔공룡 트리게라톱스와 프로토게라톱스의 조상 코리아게라톱스 화성엔시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요 화성 산출지가 요런 모양들이 화석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의성에서도 이제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네,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군산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볼까요? 군산에도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걸로 봐서는 우리 한반도도 과거에는 공룡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울산으로 가볼까요? 네, 울산에도 이렇게 공룡 발자국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해남 보성 뭐 여러 곳에 공룡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화석 산출지들이 있는데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화석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 그걸 실제 화석하고 비교를 해봤고 그런 다음에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첫 번째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석 모형.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화석 모형이죠. 오른쪽이 실제 화석입니다. 자, 이 두 모형과 실제 화석의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 아까 전에 얘기했죠. 네. 모양. 그렇죠. 모양이 있습니다. 맞아요. 주름 무늬. 그렇죠. 맞아요. 크기도 비슷하겠죠. 네. 그래서 공통점은 모양과 무늬가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일단 모형 화석은 만드는데 짧게는 2분밖에 안 걸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지네이트 조각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화석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짧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실제 화석은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시간의 차이. 그 다음 단단함도 왼쪽에 있는 모형은 무른 정도가 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실제 화석은 굉장히 단단하죠. 네, 그리고 실제 무늬도 훨씬 더 선명하고 색깔도 진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실제 화석은 이제 단단하고 색깔과 무늬가 선명하지만 화석 모형은 시간이 짧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생각입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네. 일단 호수나 바다 밑에서 생물의 이 유해, 퇴적물이 이제 계속해서 위에 쌓여가고 그리고 점점 더 단단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지구 내부의 힘에 의해서 융기, 침식, 작용 등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 묻혀있던 생물이 화석으로 이렇게 바깥에 보여진다 하는 그런 과정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퀴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총 4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개 화석 모형 만들기 활동에서 각각이 실제랑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형 만들기 재료 중에 조개 껍데기와 자국, 찰흙 반대기가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면, 네, 화석이라고 하면 흔적이라 그랬죠. 그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조개 껍데기 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화석을 만들었던 생물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흔적을 냈던 조개 껍데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지층 또는 쌓여있는 퇴적암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의 찰흙 반대기가 되겠죠. 네, 맞죠? 네, 다음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실제 화석이고 오른쪽은 모형 화석이에요. 차이점을 모두 고르세요. 네, 크기 똑같습니다. 그렇죠? 겉모양 똑같습니다. 단단하기. 실제 화석은 단단하고 모형 화석은 무르죠. 네,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실제 화석은 굉장히 긴 시간이고 모형 화석은 짧은 시간입니다. 네, 두 가지가 되겠죠. 네, 다음 단계.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거 봅시다. 네. 조개, 요 조개는 껍질 부분 때문에 화석이 될 수 있겠죠. 물고기 역시 마찬가지로 뼈가 있습니다. 문어, 문어는 그런 부분이 없겠죠. 단풍잎, 네, 단풍잎도 잎과 줄기로 아까 전에 화석까지 직접 한번 살펴봤죠. 은행나무 줄기, 역시 마찬가지로 줄기가 있기 때문에 화석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뼈, 이빨, 껍데기, 식물의 잎, 줄기 이런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화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처음에 사진이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죠. 네, 한번 볼까요? 네, 뭔지 모르지만 곤충이에요, 곤충. 곤충인데 곤충이 지금 왼쪽 부분을 보면 어딘가에 붙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물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은 호박이라는 거예요. 호박. 네, 호박입니다. 그래서 곤충이 호박에 갇힌 채로 이렇게 화석이 된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예요. 한번 볼까요? 날아갈 듯 생생한 1억 년 전 무슨 화석 발견? 그렇죠. 당연히 곤충 화석 발견이겠죠. 자, 대개 곤충은 뭐로 남기 쉽지 않다. 뭐로 남지 않아요. 그렇죠. 화석으로 남지 않습니다. 예, 단단한 뭐가 없는 거. 그렇죠. 뼈가 해당되겠죠. 뼈가 있는 것도 아닌데다 대부분 크기마저도 작기 때문이죠. 이렇게 작고 단단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남더라도 뭐 미세한 구조가 사라져서 제대로 연구조차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은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이 곤충 자체가 완벽한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서 화석화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뭐냐? 바로 이런 호박이 되는 거죠. 이 호박은 수액처럼 이렇게 투명한 물질들이 굳게 만들어서 유리처럼 굳게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체 이런 화석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답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까지 이제 화석 모형을 만들어 보고 화석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이 화석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화석 관찰을 디지털 교과서의 실감형 컨텐츠를 이용해서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